중기부에서 이렇게 포스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2022죠? 예, 2021년은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2020년 1월에 이미, 죄송합니다. 2020년 1월에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분야 공고가 나왔는데 올해는 2020년 1월 31일이 지났는데 아직 공고가 안 나왔어요.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매년 똑같아요. 약간 달라지는데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 결국 어떤 분야를 지원을 하냐면 사업화 자금, 그 다음에 예비 창업가, 기본적으로 사업가로서 가지고 계셔야 할 교육이 있어요. 필수 교육, 역량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비즈니스 컨설팅, 멘토링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선정 규모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이 550명에 총 창조경제센터에서 550명, 대학에서 550명, 합이 거의 1100명을 뽑았고요. 이게 1100명이라는 게 팀이에요, 팀. 왜냐하면 보통 대표님 한 분이 사업계획서를 내시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결국은 팀 하나입니다. 팀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팀 하나예요, 거기는. 그래서 창조경제센터 19개, 대학 17개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요. 사실은 있었어요. 예,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18년까지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39세 이하만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중장년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중장년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중장년이 또 생겼어요, 새로.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아예 중장년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아예 일반에서 예를 들면 청년 반, 중장년 반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다 같이 뽑습니다. 다 같이 뽑아서 청년의 기준은 39세 이하, 중장년의 기준은 만 40세 이상.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 40세라고 하더라도 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경험이 없어야 돼요. 창업 경험이라는 거는 서류적으로 공고일이 있죠. 작년에는 2020년 1월 31일, 그러니까 억울하게 만약에 1월 30일 날 내가 사업자를 냈어요. 예, 그럼 이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간 늦잠을 잤어. 이거 오늘 못 내겠네 해서 2월 1일 날 냈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체가 있는데도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만약에 중장년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임대사업자가 있잖아요. 만약에 아파트가 두 채인데 임대사업자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임대사업자가 있으면 그것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게 임대사업자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좀 이렇게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 아니면 좀 교수님들, 아니 선생님들, 이게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좀 안타깝지만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인데 이거는 어차피 필수예요.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졸업할 때 어차피 이거를 못 내시면 그동안 들였던 모든 사업 자금을 다 환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건 당연히. 이걸 또 왜 넣어놓냐면 대학생 분들이 가끔 이제 이거 취업이 안 되는데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거라도 한번 해볼까? 해놓은 다음에 저 취업돼가지고 이거 안 할래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꼭 대학생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 말을 잘못했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냥 아이디어만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약간 진지함이 없이 하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창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실제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내고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부 지원 사업 중에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복 지원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정책의 기본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
라는 좀 취지로 요 예산이 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으셨던 분이, 대표님이 예를 들면 뭐 인천 창조경제센터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으시고 다시 서울 창조경제센터에서 2021년에 똑같은 사업계획서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넣으시면 안 돼요. 떨어져요, 어차피. 예, 저 창진원에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거 한번 받았는데 작년에 떨어뜨립니다. 알아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으셨던 분이 당연히 예비 창업 패키지로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이거 거꾸로는 못 가요. 거꾸로는 중간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창업 성공 패키지 이게 요즘에 어저께 2월 7일인가 그 마감됐죠. 청년 창업 사관 학교 요거는 원래 초창패하고 같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얘는 중장년 안 뽑아요. 여기서는 여기 39세 이하만 뽑아요. 그래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졸업하신 분들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로 갈 수는 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를 졸업하신 분들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지원을 하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중복 지원 안 되는 사업이라서.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중기부 산하에 과기부 산하에 뭐 아니면 여성부 산하에 정부 지원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껌껌이 이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저도 다 기억을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담당자 문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는 게 맞고, 다만 제가 육성했던 팀들은 제가 예창패, 초창패나 청년창업 사관학교를 많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저 패키지에 대해서만 조금 특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원 세부 사항인데 이것도 사실 질문이 은근히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자부담이 없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예산을 뽑아봤어요. 예산을 뽑았더니 재료비로 한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재료비가 이렇게 볼트 너트에다가 PCB 해가지고 막 또 모터도 필요하고 1,000만 원 집어넣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내가 개발 못하니까 위조용해 주겠어요. 또 2천만 원. 기계장치비, 컴퓨터, 그래픽 드라이브, 좀 좋은 거 꽂아가지고 500만 원 쫙 뽑은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 돈을 다 줘요. 신청하신 금액을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억을 신청하셨는데 만약에 최종 선발이 됐으면 외부 평가위원들이 금액을 조금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6천만 원 이렇게 1억을 보통 최대 1억이라고 적혀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1억을 주세요라고 적어 놓거든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예비 창업 패키지로 1억을 받으신 팀은 단 한 팀도 못 봤습니다. 제일 많이 받으신 팀이라고 해봤자 한 7천만 원 정도, 제일 적게 받으신 팀 한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억을 달라고 해서 그 돈을 다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타당해야, 그리고 또 전체 뽑힌 팀 중에서 이렇게 분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5천만 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항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짜면 그 예산이 얼마나 타당하고 이 사업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항목 우선으로 배정을 해서 드리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5천만 원 할당을 받으시면 5천만 원이 그대로 그냥 가시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서류를 만들어서 내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 선발됐다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담당하게 된 김영주 PD입니다. 그때까지는 박수 받고 좋죠. 그 다음 달부터 약간 불평 불만이 많아져요. 내야 할 서류가 왜 이렇게 많나요? 정부 지원 사업은 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대신 공짜잖아요. 이런 기회를 저한테 주면 저는 그 서류를 만들고 그 돈을 받겠습니다. 하여튼 요 예창패는 요 항목에 대해서 그 자부담이 없는데, 초창패부터는 자부담이 생겨요. 초기 창업 패키지부터는 자부담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내 돈을 좀 투여를 해야 또 지원을 받는, 거의 3대 7 그렇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면 당장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만드시지 마시고
사업 계획서를 좀 알차게 잘 만드시고 팀원 구성을 좀 알차게 하시고 해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좀 드립니다. 예,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해 드리는 뭐 사전 교육, 역량 강화 교육, 뭐 심화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교육적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비 창업 패키지도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긴 하지만 창업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더 잘 돼 있어요. 거기는 이름이 딱 사관학교잖아요. 붙잡아가지고 그냥 죽자 사자 교육시켜요. 그래서 교육 자체로 보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그 시간이나 좀 이렇게 그 교육 강도가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는 좀 셉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교육 플러스 멘토링을 좀 더 대신 좀 강화를 해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은 대학교를 지원하시든 창조경제센터를 지원하시든 교육 플러스 멘토링 이 조화로, 그러니까 멘토링 1대1 멘토링, 약간 과외 같죠?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육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